자, 정명고 거꾸로 교실 물리2를 듣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턴의 운동법칙의 적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구심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력이 작용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구심력이 어떤 형태로 작용이 되는지, 이게 운동의 법칙과 운동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구심력의 정의가 뭘까요? 구심력의 정의. 자, 구심력이라는 것은 원운동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원운동 하게 만드는 힘. 자, 근데 이 힘에 의해서 질량 m이라는 물체가 가속도 a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힘들이 이런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흔히 많이 나오는 줄에 물체를 매달아서 돌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죠. 그때 줄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지잖아요. 이 힘에 의해서 공의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원 궤도를 따라서 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무슨 힘의 역할을 한다?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줄여서 두 글자로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바로 장력이죠, 장력. 그래서 장력이 여기서는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힘 F는 무슨 형태? MA 형태라 그랬고, 등속 원운동 할 때 가속도 A는 어떤 형태를 갖는다고 했나요? 반지름과 각속도, 반지름과 선속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M, R분의 V제곱 또는 어떻게? M, R, 오메가 제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걸 잘 기억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은 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다음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가 있고요. 이 지구 주위에 뭐 달이든지 인공위성이든지 이런 물체들이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흔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없다고 한다면 달은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여기 접선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겠죠. 근데 지구로부터 달에 작용이 되는 중력, 만유인력이죠. 그 힘이 달을 이 원궤도를 따라서 돌게 만드는 무슨 힘의 역할을 한다? 예, 이 힘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힘?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지구와 달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작용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만유인력의 크기는 g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이 되겠죠. 이 힘이 반지름 r인 궤도를 따라 선속력 V로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m r분의 V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항에서 스몰 m은 지워지게 되겠죠. 스몰 m은 지워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속력 V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속력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R분의 GM의 형태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런 관계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V는 R 오메가라는 식을 이미 알고 있죠. 등속원 운동이니까. 자, V는 R 오메가라는 식을 V는 R 오메가라는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R 제곱분의 GM은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오메가는 각속도잖아요. 그러면 주기분의 뭡니까? 2파이로 쓸 수 있죠. 주기분의 2파이.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자, 이 R을 이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R 세제곱분의 GM은 주기제곱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걸 상수항끼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주기의 제곱분의 R의 세제곱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GM분의 4파이 제곱 해서 지금 요 항은 전부 상수죠. 이게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주기 제곱분의 반지름의 세제곱은 상수다 라는 말은 주기의 제곱과 반지름의 세제곱이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플러 법칙이죠. 케플러 법칙. 그래서 만유인력이 구심력과 같다라는 요 관계를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은 이거죠. 만유인력은 구심력과 같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케플러 법칙도 증명할 수 있는 기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상황입니다. 자, 요게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여자는 반지름 R인 궤도에서 이 여자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까? 예, 남자가 여자를 잡아당기고 있죠. 남자가 여자를 잡아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는 무슨 힘이 작용되나요? 예, 중력이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벡터적으로 그려본다면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고 잡아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작용이 되는 중력의 합력, 이 중력의 합력이 이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힘 때문에 질량 M인 여성이 이렇게 원궤도를 따라서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팔의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 가지고 잡아당기는 이 남자가 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나 더 크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작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상황들도 해석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롤러코스터에서의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롤러코스터의 상황은 보통 그 수평 방향으로 원운동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연직 방향으로 원운동을 한다라는 게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항상 연직 아래쪽으로 중력과 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이 원운동할 때 최고점에서 그럼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롤러코스터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고점에서도 늘 중력이 작용이 되겠죠. 중력. 자, 그 다음 얘가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누르는 힘을 우리가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을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두 개의 힘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롤러코스터의 반지름을 R이라고 뒀을 때 중력과 구심력의 합력이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이 바로 mr분의 v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돌고 있는 이 속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구심력 mr분의 v 제곱은 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mg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얘가 안전하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안전하게 도는 속도의 최소 속도는 루트 gr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최소 루트 gr은 되어줘야지만 이 안전하게 롤러코스터가 원운동 할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상황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황 볼까요? 쇼트트랙 선수의 상황인데요. 자, 이 쇼트트랙 선수가 이 원형의 쇼트트랙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하게 만들려면 어떤 힘이 이제 구심력의 역할을 할까요? 자, 이 사람에게 작용이 되는 중력이 있을 거고요. 중력. 그 다음에 쇼트트랙 선수가 얼음을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밀고 있죠.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이 이렇게 작용이 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얼음을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두 힘의 합력이 바로 원궤도를 따라 돌게 만드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으로 적어 본다면 mg 플러스 n이 구심력 F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도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심력의 크기를 mg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F분의 mg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탄젠트 세타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구심력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구심력의 크기는 탄젠트 세타분의 mg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사각이 그러면 작으면 작을수록 탄젠트 값은 세타 값이 클수록 커지죠. 그러면 이제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모도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경사각도가 크면 클수록 어떤 상황이 되나요? 구심력은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각이 크면 빠른 속도로 원 운동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관계 m r분의 v 제곱은 탄젠트 세타분의 mg가 되는 거니까, 자, 같은 반지름에서 이제 안전하게 돌려고 한다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타각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예, 세타각은 작아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쇼트트랙 선수들이 훨씬 더 빨리 돌려고 할수록 몸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비슷한 상황으로도 이제 모터사이클 경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궤도를 따라 돌 때 오토바이가 더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심력이 작용되는 상황들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본 내용들은 좀 경우의 수들이 많긴 한데,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원운동하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힘들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가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걸 연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들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단진동, 용수철 진자에 의한 단진동과 단진자에서의 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